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언론에요. 이런 데 기사가 떴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이 김복형 대 정계선의 법리 대결이다. 김복형 대 정계선의 법리 대결이다. 이런 데 기사가 떴는데요. 왜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제가 평소에 그 예측, 주장한 가국의 유사한 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팩트에 맞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탄핵 인용하고 있는데 그 좌파, 그 다음에 기각, 각하, 우파, 여기에 그 좌장은요, 좌장은 이제 누가 뭐래도 저쪽은 문영배고요. 이쪽은 이제 정영식 주심재판관으로 봐야 돼요. 기수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주심재판관하고 이제 권한 소장 대행이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쪽은 정형식 주심, 그 다음에 저쪽은 문영배 소장 대행, 이렇게 보고요. 이게 좌장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공격수들이 있을 거라고 가장 평의 열대의 논쟁을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밤늦게까지 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막 서로 은성도 높아지고요. 논쟁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전직 재판관들 경험담을 제가 듣잖아요. 실제 그런 이야기가 헌재에서 뭐 고성 같은 거는 이게 밖에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안에는 못 들어가지 다 원탁에. 근데 소문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양쪽의 주 공격수가 누구냐? 제가 옛날에 다른 아마 방송에서 저쪽에 가장 법리에 밝은 재판관은 게 정계선이다. 정계선. 이야기를 했죠. 이쪽은 이제 김복형이다. 아, 둘 다 이게 경력은, 저 좌파들 중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미선이하고 정정민은 별거 아니다. 이미선이는요, 이미선이는 이게 그냥 지방부장 하다가요, 지방부장 하다가 최연소로 와가, 그리고 이게 주식을 주로 했기 때문에 법 실력이 없어요. 이미선이는. 그냥 우리 법이 그렇죠. 근데요, 정정미도 마찬가지. 정정민은 이게 대전에 충청도의 향판이에요. 큰 사건을 해본 적이 없어. 정정미도.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죠. 근데 정계선은요,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제가 철저하게 보수 우파기 때문에, 자유 우파기 때문에, 그것도 지피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지표를 꼭 가고 대잡을 다 보거든요. 또 근데 제가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서 술 좋아하고, 이쪽 저쪽에 좌파 쪽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방송에도 그래요. 저 패널들도 저하고 안 친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계선이는 실력만 보면요. 그래도 옛날에 아마 학력고사도 수석한 걸로 제가 들었고, 사법고시 수석인 건 제가 알고, 저보다 1년 선배니까. 그 다음에 연수원 성적도 뛰어났을 거예요. 그 남편은 좀 늦게 됐지, 황필규는. 부인이 막 과외시켜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계선이는 엘리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그때 10몇 년 때렸죠. 선고 15년인가 뭐 이명박 대통령 선고한 걸로 유명하잖아. 정계선이가. 좌파. 이명박 대통령 사건. 근데 정계선이는 제가 알기로 재판관 되기 전에 대법관이나 또 재판관으로 이름이 오른 게 한 3-4번 더 될 거예요. 제가 다 확인해 봤고 그거 맞아요. 계속 좌파들은 정계선을 대법관이나 헌재에 밀어 넣으려고 여러 번 후보로 거론됐었어요. 근데 왜 그때 그러면 못했냐면요. 후보로 거론됐는데 김명수, 문재인 때 왜 못했냐면요. 그것도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 너무 강하다. 우리법이 다 해먹는데 또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좌파를 하면 어떻게 됐냐. 그것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해도 너무하니까. 해도. 그래가지고 계속 물 먹다가 이번에 이재명이는 뭐든지 하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에서 정계선을 1순위로 찍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0개하고 한 명은 고민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후보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후보 예측된다. 근데 정계선은 일관되게 1순위였어요. 1순위. 그래서 이번 임명된 건 40개는 못 되고. 근데 정계선이가 좀 독특한 경력이 있고 실제 여러 번 대법관, 헌재 재판관
여러 번 이게 후보에 오르고 또 서부 법원장까지 했거든요. 굴직골자 사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사건부터. 그러니까 이게 법리에 밝은 거는 인정해야 돼요. 실제 고등학교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법대 오기 전에 어디 의대인가 단대 잠깐 달리다가 왔을 거예요. 정계성이가. 경력은. 그러니까 저쪽에 법리적으로 이게 논거를 대야 되니까 주 공격수는 이게 그 정계성이다.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기사가 그래 난 거예요. 문영배는 법 실력이 없어요. 그 지방 향판이 별거 아닙니다. 문영배는. 자, 이쪽은요. 이쪽은 이제 뭐 다 엘리트는 맞아요. 다 엘리트야. 4명 다 이게 뭐 대법관 헌재 다 거론될 정도고요. 조한창도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탄핵이 없었으면요. 그때 조한창을 헌법재판 소장시키려고 대통령이 지명했던 거예요. 조한창을.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한창도 경력은 화려합니다. 다 이게 뭐 전부 수석부장, 대법원의 그 연구원 중에 엘리트들, 법원행정처 근무 이런 게 엘리트거든요. 조한창, 정영식 법원장만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도도 뭐 법원행정처장까지 하면 화려하죠. 참고로 제가 어제 그 조선일보 유튜브 나가서 처음 공개했는데 재판관들 8명 중에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법조계라는 게 좁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을 가장 많이 먹은 재판관이 누구냐? 바로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참고로 김영두 재판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신뢰하고 친해, 인간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경력도 좋지만.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이름도 그때 이균용 대법원장 부결되고 나서 거론됐잖아요. 결국 조의대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그 김영두, 그 다음에 뭐 정영식, 조한창 다 훌륭한데, 그래도 이게 저쪽에 정계선이가 여성이고 조금 선배로 딱 누르려면 이쪽에 전사는 김복형이가 맞죠. 왜? 어린 여자하고 싸우는데 이 법원장들이 말싸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계선을 제압하는 데는 여성 재판관이 좋은 거예요. 딱 몇 년 선배고요. 김복형 24기 아닙니까? 정계선 27기 3년 차이 나잖아요. 김복형은 뭐 워낙에 경력은 알아주는 거 제가 여러 번 분석했고, 이분이 특히 논문들 뭐 외국에 연수를 2번 갔다 오면서 쓴 논문들이 평가를 많이 받고 법리에 해박하다. 원칙과 소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죽하면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주공격수는 김복형이다. 저쪽의 주공격수는 정계성이다. 이런 게 기사는 상당히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기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영배하고 정영식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한창은 이제 그 항상 대세편에 붙는 스타일이고 또 이게 국민의힘이 워낙 추천했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은 전혀 관여 안 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게 조한창은 흔들림 없어요. 가장 이제 그래서 보통 5대3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렇게 5대3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처럼 이게 4대4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김영두를 저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뭐 결론은 이게 나봐야 되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배신당에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지만 이 예측의 영역이라는 거는 항상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방송 나가서 떠든 데서 지 맘대로 떠들면 이게 누가 믿겠느냐고요. 누가 이게 서정팀 누가 보겠느냐고 지 맘대로 떠들면. 그럼 이게 결론,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결론을 못해도 이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김영두 왜 믿느냐 다시 한번 이게 제시해 준다면 자, 그때 이거 확실합니다. 김명수가 2명 추천 맞아요. 그러게 정권은 윤석열 정권 초창기에 정권 초는 힘이 있잖아요. 그 김명수는 퇴임 직전이야. 그 다음에 김명수가 수사 대상이잖아. 지금도 이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때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에 관련해서 국회 허위 답변회가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 형사 일부에.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추천권을 형식적으로 하지 내 마음대로 2명 이거 택도 없는 분위기였어. 오히려 이게 1명 정도 인정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대통령 임명권자니까 어차피 수사받고 나갈 놈이고 대통령은 이제 처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상 정정미만 김명수가 추천하고 1명은 이게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서 추천한 게 김영두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김명수 사람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분위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여러 군데 확인했어요. 근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법원행정차장할 때 그때 법원 노조가 엄청나게 공격한 것과 기사 나오잖아요. 법원 노조는 민노총이거든요. 민노총. 민노총에서 김영두를 공개한다는 것은 좌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으로 대통령이 하려는데 본인이 고사했고 대법원장 거론된 것도 신뢰가 있다는 거고요. 신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을 만한 소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판관들 중에 문영배하고도 술 먹은 적이 있는데 제일 평생 법조인으로서 술을 많이 먹은, 그 말이 인간관계에 있다 이거죠. 이게 김영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판결문을 전수 분석을 해봤잖아요. 김영두. 그때 그 문재인 때 부동산 하나 빼고는요, 전북의 우파 쪽에 국가보안까지 다 있는 이런 판사니까,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에 제가 유심히 모니터해보면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하고 질문도 많이 한 이런 게 김영두다. 제가 대여섯 가지 논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합리적 예측은 인용은 아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의 취합해서 정보를 합리적인 판단은 저는 기각각하가 4명에 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쪽 4명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모르죠.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문영배가요. 이런 게 시나리오가 놉니다. 문영배가 진짜게 설득해도 이게 도저히 인용이 안 된다. 또 6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급하게 SOS를 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측에. 어떻게든 이게 마흔에게 좀 보내달라고. 근데 마흔에게는 딱 최상목이가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치도 이게 민주당이 아무리 난리치도 최상목이를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된다고 오늘 이재명이 망언을 하고요. 박찬대는 게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 한번 두고 보겠다 하고요. 이렇게 난리를 쳐도 임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요놈이 그냥 선고 안 하고 튀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놈이 끝까지 인용이 안 되면 기각을 시켜야지. 근데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임기 마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장기표를 시켜버리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뭐 그까지는 아직 저는 그래 안 봐요. 뭐 4월 18일 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충분히 문영배가 그럴 놈이다. 장기적으로 먹튀하거나 표를 시킨다 이거지. 또는 이게 그냥 51조에서 형법상 내란죄 재판 보고하겠다든지 이러면 이게 오래 표류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8대0 각하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각하라는 거는 기판력이 없어요. 실질적 확정이랍니다. 기판력을. 그러니까 각하라는 거는 다시 한번 국회 의결을 거치면 하자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법 내란을 빼고 다시 한번 국회 의결해봐라. 이게 각하니까 문영배가 하다 안 되면 차라리 기각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 기판력. 기각하면 완전히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니 각하시긴 할 테니까 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해가 너 알아서 해봐라. 이것도 무책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인 각하설도 노긴 노는 겁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이게 국회 의결하면 200석이 노겠습니까? 특히 형법에 내란죄 빼면 200석 절대 안 되잖아. 안철수도 자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게 문영배도 골치 아플 겁니다. 설득은 6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 주 선고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설득은 안 되고 만약에 원구는 안 오고 그런다 해서 이게 그냥 내가 기각하려니까 이게 지지층이 겁나잖아.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겠지. 차라리 내 책임을 떨려면 중단시켜버릴까? 아니면 내 퇴임으로 완전히 늦춰버릴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각하로 가가지고 새로 국회한테 공을 던지라면 내 책임 아니잖아요. 별의별 이게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문영배도. 하여튼 그 결과는 보는데 지금 가장 논쟁을 벌이고 있는 법리적으로 양측의 주 공격수는 김복형과 정계선인데 제가 뭐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이게 강단, 소신 또 경력도 좀 더 오래됐고요. 기수도 상기 높고 저는 김복형이 재판관이 정계선이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정계선이 정도는 압도할 수 있다. 거기에 설득당해 넘어가지는 않는다. 물론 저쪽도 설득 안 당했지. 그럼 평행선이다. 평행선 달려서 버티다가 시간 끌다가 안 되면 성공하겠지. 평행선이다. 양측이
설득이 될 수가 없다. 구조상 이렇게 보고 이게 제가 보는 지금 헌법제로 상황이고 제하고 거의 같은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그 진통 저는 처음부터 3말 4초 3월 말 4월 초 계속 이 진통이 왜 노무현 거 가지고 이게 평가하면 안 된다. 노무현은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14일이다. 그 다음에 박근혜 거 참고하면 안 된다. 왜? 이정미가 나가니까 이틀 전에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4월 18일 나가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게 제 예측이 맞는 거고요. 하여튼 김복형 재판관 끝까지 화이팅 하고요.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 이게 기각각하시켜야 된다. 김복형 재판관 이렇게 응원하고 상당히 믿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